안녕하세요. 생활 속 톡톡 튀는 경제 방송인 김태남의 궁죽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태남의 궁죽통에서는 우리 애청자들, 시청자들의 경제적인 문제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매일 날마다 나오는 경제 뉴스를 이제는 좀 제대로 해석해서 가정경제를 흑자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니까요. 계속 시청해 주세요. 자, 오늘은 한겨레 신문 기사 중에서 우리 애청자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2월 2일자 기사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예금 들 때는 세금까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동안 수익률에만 그리고 금리에만, 높은 금리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은요, 이제는 금리가 좀 낮더라도 절세를 통해서 또는 비과세, 아니면 이자소득 과세율 자체가 낮게 가는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맞습니다. 종잣돈 또는 목돈을 투자할 때, 금리가 좀 낮더라도 이자소득세가 낮다면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한국도 이제 쫓아가는 양상인데요. 하지만 올해에는 급격한 그런 금리 인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또는 두 번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좀 더 살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금리를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는 고민,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예적금도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지역에 있는 가까운 은행 또는 제2금융권의 금리가 굉장히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 이렇게 금리 상승기에는 만기 3년짜리 상품, 이렇게 예금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금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다 1년짜리 예금과 적금 상품에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할 겁니다. 1년 뒤에는 또 오를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 지식을 가지고 이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축은행의 금리를 보니까 연 2.8%인 예금이 하나가 있고요. 상호금융, 신협이나 이런 곳에 연 2.69%의 예금이 있습니다. 자, 금리 차가 좀 있죠? 1.1% 정도 차이가 나요. 2.8%와 2.69% 예금 금리 차이가 나죠? 그런데 우리가 금리만 따지면 2.8%의 예금 상품에, 2.8%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금이란 측면까지 한번 고려해 보자라는 거고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금 만기 또는 적금 만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막 주변에 있는 것들 막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녀서 찾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버스 타고 어딜 가면 안 됩니다. 버스 타고 가는 순간 차비가 들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금리 상품을 조금 찾아봤더니 연 2.8% 금리인 저축은행의 예금과 2.69%인 상호금융의 예금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3천만 원을 2.8%짜리 금리에 넣을 건가, 2.69%짜리 금리에 넣을 건가. 우리 시청자들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난 당연히 2.8%야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죠? 이자소득세 15.4% 똑같다고 한다면 당연히 2.8%에 넣죠.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할 거고요. 그런데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새 전 연봉이 있고 새 후 연봉이 있는데,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새 후 연봉이죠. 이렇듯이
이자도 세해 전 이자가 있고 세해 후 이자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3천만 원을 저축은행에 연 2.8%짜리 예금 상품에 가입을 했을 경우 세후 이자율을 따져보면은요 15.4%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 상품은 2.37%의 이자, 세후 이자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3천만 원에 대해서 2.37%니까 71만 640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신협의 정기 예탁금 2.69%짜리 예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상품의 세후 이자는요, 다릅니다. 2.69%가 세전인데 2.65%로 이자는 3천만 원에 대해서 79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자, 같은 금액으로 세전금리가 0.11%죠. 0.11% 낮은 상호금융에서 이자를 8만 원 더 많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8만 원, 작은 금액 아니죠? 1년에 8만 원이니까. 자, 0.1%라도 높은 금리만 찾아 헤매지만 사실은 세금까지 체크해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은행과 저축은행의 이자는요, 이자소득세가 15.4%입니다. 그런데 농협이나 축협, 그리고 수협, 그리고 신협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고요. 상호금융 예탁금 이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요. 농어촌 특별세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1.4%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14%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바로 이러한 세제 혜택 때문에 8만 원 더 많이, 금리가 낮은데도 상호금융이 신협이에요. 상호금융의 금리, 예탁금이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제 혜택을 받는 금액은 어느 금액까지냐? 최대 한도가 3천만 원까지입니다. 개인당. 3천만 원을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자소득세 15.4%가 적용이 되는 거는 맞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저리의 소득세를 낮은 소득세를 낼 수 있기 위해서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요, 상호금융의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출자금을 내야 됩니다. 보통 신협에는 10,000원짜리 출자금 통장 만들잖아요. 이렇게 10,000원을 출자금 통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준조합원이 되면서 소득세를 적게 내는 또는 비과세가 되는 그런 상품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000원은 조합을 탈퇴하기 전까지는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출자금에 대해서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제로입니다. 즉 비과세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 10,000원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하지만 10,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1년 이상의 예금과 적금에 들 거라면은 빨리 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8년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만들 때 농협과 수협, 준조합원 비과세부터 우선 폐지하고 과세 대상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2018년 연말에 국회에서 2020년 말, 올해와 내년 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즉 2021년부터는 이 혜택이 없다는 거죠. 똑같이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까지 이런 혜택이 있는 상품들, 예금 상품들을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까지라는 거. 원리금 다 합해서. 하지만 지점, 본사와 지점 각각 5천만 원 들었을 때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거. 물론 저축은행은 15.4% 이자 속세 과세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신협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5천만 원 이내에서 되지만 3천만 원까지가 세제 혜택을 받는,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금리가 좀 낮더라도 이런 금융권을 이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예금 드릴 때 가까이 있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에 가서 이런 걸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실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저축은행의 연 2.8% 예금과 버금 가는 것들 일반 시중은행에는 없거든요.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는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과 같은 곳에서 특판 예금으로 나온 것들, 이런 것들 잘 우리 시청자들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수익도 보고, 그렇죠? 이자도 좀 더 챙기면서 불려나가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 재산 조금씩 불려가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세금 들 때는 세금까지도 좀 꼼꼼히 따져보자라는 이야기를 갖고 오늘 좀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잘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상담 그리고 재무설계 관련해서 문의하실 때는요,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김태남의 궁직통에 가입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카페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우수회원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셔야만 국내 투자 상품들 소개란 들어가실 수 있고 문의도 남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카페에 연락처도 있습니다.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 남기실 때는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여기서도 소개해드리자면 010-2732-0233입니다. 그리고 문의를 문자로 남기실 때는 성함과 현재 상황, 저축과 투자의 비중 어떻게 하고 싶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양질의 상담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 내용 어떠셨습니까?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안녕.